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패더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듣는 목소리긴 하지만, 뭔가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패더님. 근데 오늘 좀 코 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서. 맞네요? 네. 조금 나네요? 네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또 이게 감기가 또 심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참.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감기 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빨리 괜찮아지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맹맹이 소리가 있어도 매력적으로 들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자, 오늘 키워드는 저 좀 듣고 뭐야 이거 좀 뭐지 느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키워드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자예요. 네네.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자.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이 좀 잘 안 가긴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패더죠. 말 그대로 제목은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자입니다. 예. 예, 요즘 조금 이런 학교 폭력 문제나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고, 기사도 좀 떴던 사건이라 찾아보면 아직은 이 기사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위치 같은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친한 선배의 센터에서 네. 그 상담 진료를 도왔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그날도 출근을 해서 예. 예약된 일정을 확인을 하고 기존 환자들과의 만남에서나 뭐 상담이나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공백이 시간이 있었는데 한 중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새하얀 피부에 갈색 머리, 갈색 눈동자를 하고 네. 얼굴 전체가 좀 주근깨가 가득한 좀 순해 보이는 시골아이 같아 보였어요. 예, 당시에 이제 대화는 뭐 당연히 영어였지만 이제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인사를 건넸고 그 친구 역시 뭐 인사를 받아줬어요. 근데 첫 목소리에서 느낀 것은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해 보였고 내성적인 친구처럼 보였어요. 사실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주눅들어 보여 있었어요. 그 친구를 지금부터 이든이라고 할게요. 그 날씨와 그날 먹은 점심거리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뭐 치료나 상담을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동네 삼촌이랑 그냥 이야기 친구를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가갔죠. 첫날은 저에게도 이든이에게도 큰 소득 없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출근을 해서 예약 면단을 봤는데 기다리던 그 이든이의 예약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일회성으로 오는 환자분들도 꽤나 많았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사실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도 혹시 저같이 누군가에게 힘들게 꺼낸 말들을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믿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열 스펙트럼의 환자분들이 말하는 하나하나도 저한테는 소중한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일부분일 거라는 생각도 갖고 살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치료 목적의 환자들에게는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다는 방향을 심어주진 않았어요. 때로는 대화를 끊기도 거절하기도 했었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들을 가속화시키거나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문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었거든요. 적어도 속으로는 환자가 이 돈벌이가 아닌 저한테는 처음 오는 분들도 내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상의 주인공일 수도, 혹은 뭐 믿기 힘든 시공간을 누리는 산 증인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 오는 분들을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떠한 상담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처음 보았어도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좀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덕에 처음 방문했다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환자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친구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두 명의 환자분들과 상담이 끝나고 기다렸던 A와의 상담 시간이 되었어요. 그 A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든이고, 그날은 뭐 1시간 가까이 상담이 진행이 되었고, 제가 뭐 가운도 벗어던지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편한 상태로 맞이를 했었거든요. 인사를 나누고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정도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저와의 대화에서
흥미도 못 느끼고 제가 또 주도권을 쥐지도 못한 채 여타 다른 상담사들이랑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결국엔 또 신뢰를 얻지 못해서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저를 먼저 오픈을 하고 시작해요. 나는 뭐 결혼을 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에서 있으며 요즘은 뭐 퇴근하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집에서 이런저런 취미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밖에서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거나 스케줄이 생기는 것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따금씩 뭐 하는 회식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빠질까 하는 고민이 내가 최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담 반 장난 반 섞인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순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친구들과 노는 것도 뭐 귀찮거나 싫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나를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편하게 패더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나는 사실 센터에서 너와 같이 만나게 되는 이 어린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메시지나 뭐 전화통화로 영상통화로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다. 그러기 위해 이 직업을 택한 것이기도 하고 물론 센터 밖 친구들을 만나면 에너지는 많이 소비되지만 그에 반해 기분은 정말 좋다. 하지만 귀찮거나 싫은 것과는 조금 다르다. 친구들을 진심으로 보고는 싶은데 그냥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기분은 메시지나 전화 정도로도 충분히 좋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밖에서 뭔가를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기엔 다른 사람은 에너지가 너무 약한 사람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어때?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하면 좋아?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든이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찾지는 못했나 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변엔 악마들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마? 라고 되물었죠. 네.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계속된 물음에 답을 하듯 서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했고 특히나 시내에 있는 그 마트집 아들의 패거리에게 많이 맞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선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신에게 2살 위에 친누나가 있었는데 그 친누나는 그런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집에서 무시하고 때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나랑 합세해서 두 사람에게는 아주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문제를 삼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이든이는 엄마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넥타이나 벨트로 저를 목을 죽이려고 한 적도 많았고 네. 또 위협을 해서 제가 그거에 대응을 하다가 새끼손가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처를 보여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너무 나고 막 감정이 앞서려고 했지만 다행히 꾹 참고 리액션만 해주며 이야기 진행을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삶과 어떤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그 외나무를 위태롭게 거닐며 살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속은 되었는데 그 불행을 무마시킬 정도의 큰 행복함이 찾아왔대요. 그 행복의 시작은 3학년이 되면서 마크라는 친구를 알게 되고 난 후부터였어요. 예? 자신보다 키도 아주 컸고 얼굴도 상대적으로 잘생겼고 유복해 보였지만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친구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처럼 우울해 보이진 않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돈이라도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행복한 느낌이란 걸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네, 그렇게 그 주 주말에 주일 예배를 갔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마크 친구가. 사실 여자가 아닌 동성 친구 중에 학교 생활을 하며 호감이 갔던 첫 아이이기도 했고 뭔가 자신과 비슷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라면 친해지기 쉬울 것 같아서 진짜 용기를 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동급생에게 말을 건넸대요. 다행히도 마크는 무시하지 않고 대꾸를 해주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두 사람은 같은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베프가 되었대요.
그렇게 나름 힘들지만 재밌게 지내던 와중에 어느 날 마크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알고 지낸 지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 한번 가보자. 나랑 좀 사는 환경이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너무 설레고 좋아서 잠을 설칠 정도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일이 되어서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죠. 겉에서 본 집은 뭐 자신이 살던 집이랑 비슷한데 그냥 크기만 조금 더 큰 그런 집이었대요. 하지만 또 이윽고 나온 마크를 따라 들어간 집의 내부는 자신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낡은 가구들이나 오래된 TV 같은 것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류의 가전제품도 있었고 가구들도 너무 이쁘고 멋있더래요. 그렇게 정신이 팔린 상태로 집 구경을 하다가 마크가 가져온 비스켓과 주스를 마시면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플스를 했대요.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근데 친구는 언제 와? 라고 물었죠. 조금 있으면 올 거라고, 너도 얘랑 진짜 잘 맞을 거라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크가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새 친구를 만났을 때 뭐 인사나 아니면 나눌 대화 같은 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쓰고 있었는데 마침 마크의 핸드폰이 울렸고 지금부터 그 새 친구는 A라고 할게요. 마크는 잠깐 있으라고 A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크는 혼자 들어왔고 그래서 A를 데리러 간 거 아니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앞에 여기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그게 비싼 거라고 자물쇠 채우고 들어온다고 근데 얘한테 너가 왔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 빨리 스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스무라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나 지금 집에 혼자 있다고 했다고 너는 나중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으니까 숨어 있다가 놀래켜주자고 해서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2층에 마크 방에 갔는데 마크가 이 밑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스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든이가 나 근데 옷이 더러워져서 싫다고 했더니 내가 새 옷 선물로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이러다가 A 들어오면 다 걸린다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선 옷도 준다니까 침대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갔대요. 그러고 마크는 잠깐 기다리라 말을 하고 1층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렇게 숨죽여서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마크의 신발만이 보였고 그 침대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보고 이제 오나 보다. 드디어 시작이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1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화장실에 갔다 오나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여태까지 기다린 게 너무 아까워서 나가기는 싫고 그러던 찰나에 잠깐 졸았대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아까와 같았고 도저히 자세도 너무 힘들고 쥐가 나기 시작해서 이거 안 되겠다. 걸리더라도 나가자 해서 조금씩 나왔대요. 그렇게 나와서 침대 위를 보니까 마크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크를 흔들어 깨우고 아니 A는 어디 갔고 너는 왜 자고 있냐고 나한테 여기 들어와서 뭐 깜짝 놀래키자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얘기하니까 사실은 역으로 너를 속인 거라고 막 웃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상황이 이해도 잘 안 되고 화가 나려던 찰나에 아래층에서 헤이 이든 이런 식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뭐지? 누구지? 하던 중에 마크가 왜 그래? A를 찾았나 보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침대 아래 힘들게 숨게 한 마크도 얄밉기도 했지만 결국 새 친구를 소개시켜주기 위한 이상한 서프라이즈였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왔대요. 그 1층으로 가서 이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다이닝룸에서 누군가 뭔가를 막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녕 너가 A야? 라고 묻는 순간 딱 뒤를 돌아보는데 와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래요. 그리고 얇은 긴팔옷을 입었는데도 언뜻 드러나는 근육 앉아있는데도 벌써부터 큰 키. 와 이런 애가 나랑 친구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A가 반갑다면서 이제 일어나서 다가오는데 자기를 때리고 괴롭히던 부류의 그 비주얼을 한 그런 아이가 막 다가오다 보니까 겁이 막 나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과는 너무 다른 상냥한 말투에 금세 마음을 주게 됐대요. 그렇게 그날을 빌미로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대요. 그러다가 마크 때문에 알게 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마크는 어느 순간부터 안중에도 없게 됐었대요.
그래서 가끔은 A와 단둘이 놀고도 싶었는데 문제는 또 A가 달랐어요. 마크를 통한 만남이나 약속이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꼭 A가 마크에게 뭔가 약점이 잡힌 것처럼 마크의 말이라면 너무 잘 들었대요. 그래서 참다가 마크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한테 친구를 소개시켜준 건 너무 고마운데 왜 항상 셋이서 같이 봐야 되냐. 나도 밖에서 A랑 놀고 싶고 집에도 가끔씩 초대해서 놀고 싶다라고 했더니 마크가 그러더래요. A한테 우리가 괴롭힘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나 어떠한 너의 비밀이나 속내를 꺼내면 안 된다고. 나도 A와 친하지만 제 생각보다 엄청 무서운 애라고.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죽였다고. 그래서 혹시나 단둘이 있다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셋이서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이가 어렸지만 아니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사람을 죽이고 버젓이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돼서 그래서 그냥 A와 단둘이 만나는 걸 방해하려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막 내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렇게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지않아 학기가 종료가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도 이제 서로 자존심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 친했던 친구 사이가 진짜 엄청 멀어졌죠. 근데 이든이는 이 마크가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A가 너무나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받지 않는 마크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대요. 하지만 그 마크가 살던 집에 처음 보는 아저씨가 계셨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됐죠. 이후에도 수시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뭐 자신의 욕심 혹은 자존심 때문인지 어렵게 사귄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를 잃게 되니까 이게 상실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고1 생활을 하면서 얼마 안 돼서 이상한 게 막 보이더래요. 진짜 엄청난 거구에 몬스터 같은 괴물이 가려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막 숨겨가면서 어디서든 자신을 지켜보고 있더래요. 처음 그것과 마주한 것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옆에 엄청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옆에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근데 처음 봤을 때 어쩌다가 눈이 마주쳤고 아 뭔가 너무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고 집으로 엄청 뛰어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집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을 지켜보는 그 존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다가 집안 사정이 뭐 병원에 갈 여유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가족도 친구도 없다 보니 하루하루 점점 더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집을 나서서 불황자든 갱단이든 누구에게든 라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걷던 중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가겠대요. 그때를 인연으로 다니게 된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상담센터에도 올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이든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고 속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느낌의 어린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응원을 했었죠. 그렇게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다행히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1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왔었고 추후에는 저한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자인 어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게임도 같이 했던 사이가 됐었어요. 그 아이가 말하던 그 거구의 몬스터 같은 존재는 뭐 신앙심 때문인지 저를 통해 조금의 치유가 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빈도수는 줄어들어가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알게 된 좋은 분들 때문에 조금 다니던 데에서 떨어진 시내권에 있는 학교로 전학도 갔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밝은 모습도 간간히 나왔어요. 그러다 제가 그곳에 있기로 한 기간이 닿으면서 이제 돌아왔죠. 원래 있던 대로. 그냥 한동안은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으며 뭐 가끔씩 게임도 같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뭐 게임을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든이 때문에 억지로 이제 시작했다가 제가 빠져버렸거든요. 어쨌든 뭐 연락이 안 돼서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잘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아이들 방학에 맞춰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와 있을 때 얘긴데, 한 달 정도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일정을 다 맞춰놨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 디피실리라는 병이 있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은 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입원을 3명 다 하는 바람에 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이 1인실이나 2인실은 3명의 아이와 보호자가 들어가기엔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4인실에 있는 바람에 남자인 제가 거기 가서 잠을 자며 케어하기엔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로 보호자가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주로 있었고 저는 낮에만 갔다 오곤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한 달이란 시간이 생겨버리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죠. 못했던 일들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려고 예전에 이든이 함께 했던 그 게임에 들어갔는데, 너무 반갑게도 이든이에게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지는 제법 좀 시간이 흘렀는데, 패더, 이 메시지를 보면 메일을 확인하세요 라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든이와 이제 주고받던 메일함을 열었죠. 이게 한국 정서엔 메일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외국에선 뭐 상담 시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메일도 곧잘 이용하거든요. 제가 결제 정보만 받는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로 이든이와 상담을 비롯한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었어요. 그 메일로 곧장 로그인을 했어요. 이든이로 검색한 메일은 한 5개가 있었고, 이제 읽지 않은 메일 처음 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죠. 패더 삼촌, 한 몇 달간은 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치만 중학교 때 생활이 누군가로부터 전해졌고, 어제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하룻밤 사이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대하고, 또다시 누군가의 심심풀이용 장난감처럼 사용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같이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걸로 끝이 났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메일을 또 확인을 했죠. 현재는 학교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누군가 괴롭히진 않으니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제가 죽어야 끝이 날까요? 패더 삼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끝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메일이 한 2달 정도의 텀이 있었고, 3번째 메일을 눌렀죠. 패더 삼촌,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보낸 메일을 아직 확인을 못 하셨네요. 며칠 전에 마크를 만났어요. 다행히도 예전에 있었던 오해들이 잘 풀렸고, 긴 시간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만남이 반갑고 소중해요. 그리고 마크가 더 많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줬고, 그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저를 지켜주거든요. 아쉽게도 전에 만났던 A는 소식이 없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더 멋지고 강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이곳에 다시 온다면 패더 삼촌께도 내 친구들을 소개시켜줄게요. 안녕. 이러더라고요. 이 3번째 메일을 읽었을 땐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 과거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나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추가로 나아가서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면 이든이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같은 날 메일이 2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4번째, 5번째인데 그 2달 텀 뒤에 이 메일은 같은 날에 와 있었어요. 2개가. 그래서 오전에 와 있던 메일을 먼저 열었죠. 패더 삼촌, 오늘은 마크 친구들과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주러 가기로 했어요. 다시는 저를 무시하지도 괴롭히지도 때리지도 못하도록 해준대요. 이런 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요. 패더 삼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와 있더라고요. 읽자마자 저는 이거 상황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지체 없이 그냥 바로 다음 메일을 확인을 했죠. 거기에는 우선 조금 달랐던 게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둑한 산속 같은 데인데 남자아이가 한 명이 뭔가를 들고 있었고, 어두웠지만 그 아이가 이든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뭔가 있는데 사진 자체가 플래시도 터지지 않은 상태였어서 이게 식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 짧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패더 삼촌, 오늘 드디어 내 친구들과 몇 년 동안 당하던 괴롭힘에 대한 복수를 성공했어. 마트집 아들을 아이들이 붙잡았고 내가 죽였어.
내 머리를 수시로 때렸었어. 그래서 머리를 버렸어.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게 마트집 아들이야. 이 소년의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페더 삼촌과 마크에게 보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띵 한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스크류를 올려서 사진을 봤죠. 근데 아래에 뭔가 있는데 전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장난을 칠 애는 아니니까 그 사진을 다운로드를 해서 화질을 보정을 하고 밝기에 조금씩 조금 보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잘 안 보이는데 밟고 있는 것에서 뻗어나온 것이 사진 앞쪽을 향해 있었는데 그게 사람 손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너무 놀래기도 했고 우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 그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일하던 센터에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센터에서 상담하던 애들 중에 이든이라고 있는데 그 애 혹시 기억나냐고 물어봤는데 너 걔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이거 뭐 확인해보라고 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일부였다고. 여기 지역에선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형님의 말을 첨언하자면 4명의 피해자가 있었대요. 첫 피해자는 두개골이 확되어 사망한 산에서 발견된 마트집 첫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집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자신을 가장 안락해야 될 공간에서 괴롭히던 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 세 번째 피해자는 두구에 시신이 있던 이든이의 집에서 탈출한 이든이 자신에게 여러 친구를 만들어준 마크. 네 번째 피해자는 이든이 본인 자신이었어요. 당시 지역신문을 인용하여 이제 사건의 전말을 말하자면 우선 마지막 범행 본인이 죽기 전에 유서를 썼더라고요. 근데 유서 내용이 조금 특이했던 게 내가 지금 죽기 위해서 유서를 쓴 거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한 이후에 죽기 위한 유서였고 그 행위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학교에 총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든이 본인이 죽었는가? 사실 이든이가 말해왔던 마크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 마크를 통한 환각 증세를 통해 보게 된 것들이었고 증세가 어떠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할 때마다 그런 존재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들이었나 봐요. 를 앞둔 하루 전날에는 더 많은 용기와 힘들이 필요했고 더 많은 친구들이 필요했던 이든이는 단숨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양을 투약을 해버렸고 그렇게 이든이가 죽었고 유서와 함께 방 안에서 발견된 7자루의 총기류는 사용되지 않고 다행히 회수가 되었고 참고로 마크는 다행히 살아있지만 서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 싶어요. 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총이라는 게 저희에게는 가깝지만 먼 무기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죠. 공포감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도 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류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려봤거든요. 그리고 전에 말했던 이든이가 말한 그 몬스터란 존재도 제가 조금만 더 열린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다가가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제를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잠깐만.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는 그 약한이 진짜 약한 아이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긴 했죠. 와, 마지막으로 딱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네? 이 생각이 드네요. 진짜 패더님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분이실지. 진짜 저는 뭐 푸사로 이렇게 얼굴은 확인을 했었지만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기신 것만 알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알고 계실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진짜로. 아유, 패더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말자.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나, 왜 키워드가 이거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어떤 뭔가 학창시절에 괴롭혔던 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거니 해서 그래서 약한 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의 키워드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너무나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또 섬뜩하게 잘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여러분들의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